이거는 진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엉망으로 했어요. 혹시 선거 치르면서 얼마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음속으로 준비가 돼 있고 통장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는 네 돈으로 해라. 선거 체질이신 거죠. 저요? 그거 안 힘든 거면 선거 체질. 아니 출퇴근 인사. 두 분이 또 선거에서 출마를 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결정, 선택이 좀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출마를 또 결심하셨을까요? 이건 내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뭐에 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생각을 해와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당을 만나고 마음속으로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또 통장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한편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또 당과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만났고 네. 그래서 바로 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었을까요? 이 수렁에 이 지옥불에 뛰어든다는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의 광주시당은 그런 것들도 실적이거든요.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여기 한 명 했다. 청년이다. 득표율, 청년이고 득표율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것도 본인들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제 당협위원장 추천받아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으로 이제 공천을 받는데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예비후보를 등록을 했고, 운영위원회에 계시던 분들도 뉴페이스네, 잘해보자, 너가 이번에 선거 나간 다음에 많이 도와줘, 끈끈한 느낌이었지 막 배척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연님 어떠셨을까요? 출마! 왜 출마였을까요?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지역을 바꾸고 싶고 거기서 어떤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싶었다는 마음은 그냥 완전 기본에서 깔려 있는 거였고, 당 활동을 그래도 6, 7년을 하고 이제는 좀 더 내가 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했고, 청년장이나 대구시당 위원장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뭘까, 이게 저에게 되게 고민스러운 스텝이었어요. 보통 정당에서 역할을 한다는 건 일상적으로 조직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 그 시기를 비워서 일정을 짜기도 하고 어떤 상황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선거가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그러면 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쭉. 그래서 이전에 뭐 피선거권이나 운동이나 캠페인 같은 것도 같이 했었는데, 그 맥락에는 결국 선거가 아니면, 출마가 아니면 내가 당 안에서 선거할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내가 배울 수 있는 필드가 없는 느낌?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움직이고 출마를 준비하는 어떤 후보들의 경우에는 캠프를 갖고 있거나, 뭐 선배들은 이제 늘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역할은 누구에게 맡기겠다라는 게 다 이제 암묵적으로 어떻게든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또 지역구를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 풀을 어느 정도 상정해 놓고 그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안에는 늘 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뭔가 활동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선거 시에는 나한테 어떤 일정한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믿고 의지하고 봐주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뛰어보면서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반대를 못했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내가 왜 동구에 출마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해야 되고 대선 때 우리 동구의 득표율이 어땠고, 이 분위기면은 나도 선거비 보전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아낄 수 있고 엄마 아빠 돈 안 써도 된다. 그거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밥 다 먹고 자 들으세요. 이래서 여기에 출마합니다. 선거비 보전 50%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화이팅 할게요. 하고 자 그럼 갈게요 하고 나와가지고 뭐 반대를 저도 그게 반대를 하면은 저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못할 정도로 제가 말하고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선거운동 도와주셨어요. 그럼 막간에 짧게 부모님이 지지 정당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굉장히 민주당 바꾸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으로는 조금
이렇게 선거에 뛰어들고 캠페인을 할 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혹시 선거 치르면서 얼마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는 호남 출마자 특별 기금을 모금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실제로 그때 사전투표 투표율이 제가 18%인가 당선권이었었습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벌써 당에. 아, 진우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지금. 그러니까 진우 쪽으로 좀 더 이제 당에서 좀 해주자 해서 400만 원 더 받아서 총 900만 원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 후원금으로는 6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아무래도 첫 선거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돈 쓰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정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팁 아닌 팁이 될 것 같은데, 아연님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얼마 정도 드셨다고 하시죠? 저는 3,300만 원 정도. 아. 3,294만 5천 얼마였어요? 저도 한 2,700? 800 정도 총 들었던 것 같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제가 출마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거는 네 돈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모아놓은 돈 혹은 준비된 통장은 없었고, 그냥 주어지는 어떤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선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 정의당으로서 3인 선거구에 나가는 마음가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당에서 주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있었고 1,000만 원, 1,몇백만 원 정도 있었고, 중앙에서는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대구시당에서 또 얼마를 주고, 그 당시에 또 청년정의당의 예산 기금이 있어서 청년정의당에서도 또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구색은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선거를 도와주는 친구들 혹은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회계 책임자와 사무장이 당원 활동을 했지만 선거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억이 나쁘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같이 일한 사람이 남겨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이런 정의당 안에서 혹은 여러 공간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내가 소진된다고 느끼는데, 누군가가 이 정치 영역에 처음으로 함께 할 때 소진된다고 느끼면 그거 굉장히 괴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정치 현장과 선거 현장이 정말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썼었습니다. 뭐 선거 캠페인 하시면서 조금 기억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막 할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사탕이라도 먹고 가라. 와, 감사합니다. 이제 명함을 드려요. 그러면은 내가 후보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후보 직접한테 처음 받아봤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쿵쿵 들어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올 일만 남았다. 이제 어디를 먼저 막아야 되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면서 이번에 꼭 한번 바꿔보세요 하면서 딱 그렇게 해주고 안아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한번 울었어요. 아연님 어떠세요?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출퇴근 인사하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1대1로 눈을 마주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데, 내가 과연 누구에게 어디에 인사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 차들한테 내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게 좀 힘들었고, 그 정도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다른 것들은 좀 그나마 좀 잘 견딘 게 아닌가? 선거 체질이신 거예요. 저요? 그거 안 힘든 거면 선거 체질. 아니, 출퇴근 인사가 힘들었다. 출퇴근 인사가 그것까지만 힘들면 선거 체질 맞았어요. 다른 거 안 힘든 거면 선거 체질 맞아요. 전 진우님 얘기 들으면서 2022년 선거에서 아까 말해주셨다시피 꽤 높은 득표율을 얻어서 또 이슈가 되셨잖아요. 그때 이제 5명 나왔어요. 이제 민주당, 가나다, 진보당, 다음 저. 득표율은 14.12%입니다. 이거는 진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예정돼 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날아가니까 에이 박진우 찍어!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거 아니어도 잘할 수 있었지만 그 영향도 있었다.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